여보세요? 네. 뭐가 도착했다고요? 네. 이렇게 빨리 도착했습니까? 거꾸로. 와, 여러분, 방송통신 기자재 등록증이 도착했습니다. CR4 컴퓨터 출시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무려 석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 증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강사부입니다. 이퀄 띠리릭.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이빙 컴퓨터 CR4 다이빙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듀얼 펑션,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 다이빙을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다이빙 컴퓨터를 저희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안 칩니까? 이 CR4 컴퓨터에 대해서 먼저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쓰는 타입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컴퓨터를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이제 앞으로 컴퓨터를 구매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우리 CR4가 좋은지 또 타사와 비교해 보시게 되겠지만 낱낱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사 브랜드들을 디스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해 하실 수 있잖아요, 타사분들이.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강사부가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펑션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다음에 프리다이빙 모드에서 특히 어떤 부분들이 강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이빙 컴퓨터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유일한 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리릭.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미 언박싱을 다 해놨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깜찍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를 딱 여시면 이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이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부속이 있습니다. 얘는 충전기 그리고 충전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고요. 충전기는 이렇게 빨래집게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려서 충전하는 타입입니다. 핀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립니다. 그리고 케이블 꽂으시면 돼요. 편하게 충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색상은 검정색, 그다음에 하얀색, 그다음에 메탈 실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드 카피로는 한글 버전 설명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연을 사랑하니까요. 어차피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한글 설명서를 종이로 만든다는 건 시간도 낭비고 자원도 낭비고 금액적으로도 낭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K 사이트 바로 한글 버전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잘 보시면 모든 설명을 거의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왜 강사부가 이 CR4 컴퓨터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5가지 정도의 메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빙을 하다 보면은 기록되는 상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메인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아주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엄청 중요한 배터리 소모량이 말도 안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거 같은 경우에 하루 한 3, 4시간 정도 쓰면은 한 30-40% 정도 쓰는데 CR4는 배터리를 거의 안 먹는다 할 정도로 연비가 좋습니다. 개인 취향을 저격하는 이런 디자인, 그리고 색깔 이쁘고 또 재질도 고급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요. 듀얼 펑션 컴퓨터 중에는 가장 저렴합니다. 제가 지금 지구상에 어떤 컴퓨터를 찾아봐도 우리 CR4보다 저렴한 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면 없을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한눈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파워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업, 다운 이 모드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실 때 모드를 누르시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스쿠버, 게이지, 프리다이빙이 있습니다. 일단 프리다이빙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프리다이빙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다이빙을 해야 하고 이전에 다이빙을 했던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한눈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수면상에서 또는 수중상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온도를 바로 보여주고 되어 있고요. 샘플링 레이트는 5초당 1회 정도 샘플링 레이트가 되고 있고요. 좌측을 보시면은 현재 전체 프리다이빙을 했던 그 횟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은 현재 서페이스 타임, 그죠? 수면 휴식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은 좌측에 최근 제일 마지막에 했던 다이빙 수심이 나오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다이빙 타임이 나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다이빙 하는 중에 내가 다음 다이빙을 준비할 때 내가 얼마나 다이빙을 했는지 봐야 돼요. 그 앞에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또 수면 휴식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다이빙을 했는지, 몇 미터에서 몇 초 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다음 다이빙 시간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강사님이면 교육생들이 내려가는 타이밍도 정해줄 수 있고, 막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편리합니다. 저희가 이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서 깔끔하게 한눈에 바로 볼 수 있도록 UI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높은 어플리케이션의 완성도인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이브 스토리를 검색해 주십니다. 저는 다운로드를 이미 받아놨으니까 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랑 동기화, 싱크로나이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드 버튼을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 SYNC, 싱크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모드 버튼으로 OK 해서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표시가 돼요. 모바일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를 누릅니다. Continue 이렇게 하면 이제 제 컴퓨터를 스캔합니다. 네, 스캔이 됐죠. GA004라는 게 스캔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좌측 하단에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는 컴퓨터에도 적혀 있어요. 시계의 상단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넘버 확인하시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업그레이드 펌웨어가 돼 있죠.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모바일을 연결하시면 업데이트 펌웨어가 나옵니다. 한번 동기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동안 제가 한번 댄스를 한번 해볼까요? 빨리 감기 하면 재밌을까요? 빨리 이래라, 빨리 이래라. 업그레이드 되는데 한 3, 4분, 5분 이 정도 걸립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다 됐습니다. 컨펌 누르시고 컴퓨터가 2개 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한번 꺼졌다 살짝 다시 켜집니다. 화면이 다시 이렇게 시계 모드로 다시 돌아왔어요. 싱크 모드를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싱크 모드를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컨티뉴, 컴퓨터 다시 스캔하고 그리고 연결. 다이브 로그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이빙 했던 거. 이게 새 컴퓨터이기 때문에 처음 테스트 다이브 로그 했던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다이브 로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던 하시고 그다음에 세팅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재 화면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날짜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월, 날짜. 예, 저는 24시간이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오토 모드는 저는 프리다이빙을 더 많이 하니까 프리다이빙 모드로 해놓겠습니다. 매트릭으로 할 거냐 아니면 피트, 그 다음에 화시 이걸로 할 거냐. 그래서 미국 분들이나 유럽 분들은 이쪽으로 할 수 있고 저희는 미터랑 도시가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모션 센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5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파워를 오프해달라. 완전 전원이 꺼지는 건 아니고요. 슬리핑 모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1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이게 이제 파워 오프가 됩니다. 아예. 그러면 이제 다시 파워를 눌러서 켜야 되거든요. 표준 시간에 플러스 몇 시간 할 거냐, 부저가 울리게 할 거냐, 눌리게 할 거냐. 당연히 울리게 해야죠. 그 다음에 백라이트. 저는 레벨 3로 쓰는 게 그냥 뭐 평범한 것 같아요. 레벨 조금 더 세이브를 하고 싶다 하시면 레벨 1,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나는 배터리 충전을 자주 할 수 있으니까 뭐 밝게 쓰고 싶어 그럼 밝게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당연히 온 하시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미시면 스쿠버 모드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시면은 나이트로녹스, 뭐 깊은 수심을 다이빙하는 그 스쿠버 다이버나 긴 시간 동안 다이빙하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나이트로녹스를 가지고 다이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퍼센테이지를 넣으면 이제 이 다이빙 컴퓨터 계산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이빙 타임에 대해서, 다이빙 수심에 대해서 나의 지금 감압, 무감압 한계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 계산을 이제 해주는 거죠. 파셜 오토 프레셔, 이제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스쿠버 다이빙의 모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쿠버를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나중에 한번 같이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설명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버 뎁스 알람, 당연히 스쿠버 다이빙 타임 알람 이렇게 온 오프 할 수 있고요. 얘를 온 해놓으면은 밑에 여기에 보이시는 지금 스쿠버 뎁스 알람 트레시홀드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타임 알람을 해놓으면은 온을 해놓으면 밑에가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샘플링 레이트는 몇 초에 한 번씩 체크를 해줄 거냐, 이 센서들이 있죠. 10초 자주 센싱을 할수록 당연히 배터리 소모가 좀 더 많겠죠. 로그 스타트 뎁스는 뭐 1m로 해놓으면은 1m부터 이제 다이빙 한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거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이제 미터 수 이렇게 돼 있고요. 로그 스탑 타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번 더 슬라이드 하시면 이제 프리다이빙 모드가 나옵니다. 프리다이빙 타임 알람 이거를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밑에 프리다이빙 타임 알람이 설정된 것이 그대로 활성화가 돼서 움직입니다. 이거를 오프하시면 알람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동이나 아니면 소리. 뎁스 알람도 마찬가지, 서페이스 타임 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는 이제 시간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프리다이빙 타임 알람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고요. 뎁스 알람도 3개가 있고 서페이스 타임 알람도 3개가 있습니다. 자, 3개가 있으면 충분히 다이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딥다이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보면 예를 들어서 20m에서 첫 번째 알람을 듣고 마우스휠 차징을 하고 두 번째 알람을 듣고 리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목표했던 뎁스가 뭐 60m다 그러면 58m 정도를 맞춰놓고, 그쵸? 거기 58m에 도착하면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이제 눈을 뜨시거나 턴할 준비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3가지의 알람을 일단 쓰고 있고요. 알람이 한 2개 정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 반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서페이스 알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3분을 맞춰 놓으시면 3분 뒤에 그 다음 다이빙을 하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막 너무 깊은 수심 50m, 40m 이렇게 갔다 오셨으면 거기에 맞는 서페이스 알람을 설정하셔서 수면 휴식을 하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펀다이빙을 한다, 서페이스를 한 3분 정도 맞춰 놓으시고 한번 갔다 오시면 3분 휴식하시고 그 다음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위험 요소에 대해서 다 회피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첫 번째 알람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요. 교육생들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텀을 준다든지 또는 인터벌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이빙 로그를 한번 보고 싶을 텐데요. 다이브 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이제 로그가 쫙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썼던 컴퓨터들에 대한 로그가 있거든요. 1번 로그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로그였는데 125.7m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였냐면 이 컴퓨터를 이제 가혹한 조건에서 실험을 해볼 때 실제로 리브리더 다이버가 이걸 가지고 125.7m를 내려가서 다이빙을 했던 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다이빙 로그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또 자, 요 로그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속에 담궈서 체크를 한번 해봤었어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확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몇 미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는지가 나옵니다. 그래프가 가다가 꺾여 있거나 뭐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려봤더니 내려가다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또 마우스휠 차징을 하는데 뭔가 저항이 많이 걸려가지고 속도가 늦어졌구나. 또 바텀 쪽에 갔는데 내가 바텀에서 몇 초 정도를 머물렀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프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맥스 뎁스 그리고 시간, 서페이스 템퍼리처는 이제 수면에서 내가 몇 도였다, 뭐 30도였다 이렇게, 그죠? 뭐 실린더는 이제 스쿠버니까 놔두시고, 웨이트 시야는 한 10m 정도 됐다. 다이브 로그 시스템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입니다. 이 다이빙에 대해서 느낌을 바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이브 로그를 찾아보실 때 내가 이 다이빙 할 때 이런 느낌이었구나. 여러분들이 다이빙 트레이닝 하실 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별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필터를 가셔가지고요. 페이보릿을 클릭을 합니다. 서칭을 딱 하시면은 별표 해놓은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관리를 하시기가 상당히 편하다라는 부분. 자, 이거를 어떻게 지우냐, 이렇게 클릭하시면 지울 수 있어요. 컨펌 하시면은 지워질 겁니다. 그다음에 다이브 컴퓨터로 가시면 다이브 컴퓨터를 여러 개 동시에 연결하실 수 있거든요. 강사님인 경우에 교육생들 거를 같이 이제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연동하시고 다이브 로그를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터리의 초절전 모드입니다. 제가 지금 리뷰하는 동안에도 얘는 꺼졌어요. 이렇게 딱 세우면 켜지죠. 45도로 이렇게 딱 들면 켜져요. 그리고 아까 5분 세팅했잖아요. 그래서 5분이 지나면 얘는 죽는 겁니다. 슬리핑, 자는 겁니다. 딱 놔두면 잡니다. 다시 켜져요. 꺼지면서 잡니다. 이렇게 이제 슬리핑 모드가 잘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엄청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까지 테스트를 해봤냐면은 제주도 투어 때 강사 과정하면서 2주 정도로 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한 번도 충전 안 했어요. 나중에 한 30% 남아서 혹시 받아가서 꺼지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한 2, 3일 남았었을 텐데 이제 충전해서 썼는데 S사나 G사 이런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컴퓨터들은 하루 다이빙 같이 이제 3개를 차고 했어요. 다음날 쓰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없어서 못 쓰겠는 거예요. 충전 안 하면. 배터리가 얘만 15일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실제 스펙상으로도 보면 그냥 시계용으로 차고 다니시면 한 번 완충하시면 30일 이상을 차고 다닐 수 있고요. 다이빙 컴퓨터로는 이제 그 스쿠버로는 25탱크, 뭐 한 탱크에 보통 30분 정도 잡으면 뭐 25탱크면은 어마어마하죠. 프리다이빙으로는 뭐 보름, 2주 뭐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도 바쁘게 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충전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컴퓨터들은 진짜 딥다이빙 들어가야 되는데 컴퓨터가 막 꺼져 있어. 꺼질라 그래. 마음이 불편해.
빌려서 써야 되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알람 다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수 실수를 줄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 엄청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C-R4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때 30분 충전하시면 50%가 완충됩니다. 어제 저녁에 충전하는 거 까먹었어. 자, 아침에 이제 다이빙 나가기 전에 스트레칭 하면서 잠깐 충전하는 거예요. 한 1시간이든 30분이든 그죠? 그 정도만 충전해도 하루 이틀 3일 정도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인 거죠. 스마트한 장비들을 쓰는 데 있어서 배터리가 사실 되게 문제잖아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리스크들을 상당히 많이 줄여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세이브할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충전을 더 빨리 할 수 있을 건가? 상당히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제가 컴퓨터를 선택했던 이유는 디자인이 이쁘다는 거예요. 뭐 기능이 좋고 뭐 어떻든 간에 어쨌든 디자인이 좀 이뻐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사실 단점이 좀 있었어요. 이 시계 줄이 좀 안 이쁩니다. 보시면 제가 하는 게 보여드릴게요. 찢어지면 못 팔기 때문에 살살. 여러분들은 지금 찢어지길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거 찢어지면은 정품인데. 아닙니다. 여기 시계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 감성에 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재질이고 재질은 되게 좋아요. 근데 스쿠버 다이버들은 드라이 슈트나 이런 걸 입기 때문에 이게 좀 길어야 돼요. 프리다이버들은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옵션 시계 줄들을 이렇게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공식 런칭을 하게 될 텐데 그때 C-R4 컴퓨터를 할인 판매하면서 와 시계 줄은 그 기간 동안에 사시는 분들께는 하나의 무상으로 하나를 드리는 이벤트를 이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를 어떻게 바꿔 끼냐면 시계 줄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생긴 툴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갑니다. 얘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별나사로 돼 있는데 얘를 풀어가지고 다시 조립하시고 그다음에 얘는 원터치 클립으로 끼실 수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원터치로 딱 끼시면 돼요. 이렇게 끼시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계 줄이 탄생했습니다. 맞죠? 시계 줄 색깔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메탈 줄을 좀 좋아해서 평소 때 쓰기에는 이 메탈 줄이 상당히 좋거든요.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딱 차시면은 바로 패션용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죠. 검정색 상당히 이쁘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도 이쁘고 메탈 실버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거 얘도 상당히 이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자꾸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듀얼 펑션 컴퓨터에 대해서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스쿠버와 프리다이빙 같이 되는 컴퓨터가 보통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를 호가합니다. 모바일이랑 연동해서 데이터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안 되는 컴퓨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컴퓨터는 심지어 모바일 지원이 돼. 배터리도 세이브 모드가 있고 막 엄청 펑션이 좋아요.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나이트록스까지 커버가 돼요. 그런데 39만 원입니다. 39만 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더 사십니까?
네. 39만 원이란 가격으로 이 펑션들을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 엄청 파격적인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 새로 이렇게 진입하는 또 단계에 있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 아주 메리트 있게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제공해드리는 게 또 저희 WK의 또 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인 컴퓨터가 있으신 분들도 이 컴퓨터를 서브컴으로 또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가 되게 오래 가니까 메인 컴퓨터가 죽었어. 그럼 서브컴으로 빨리 쓰는 거지. 활용하시기에 엄청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CR4 컴퓨터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항상 WK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기능,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또는 모바일로 들어오시면 여기 고래상어가 띄워놓는 그거 클릭하시면은 이제 WK에게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해주시면 좋고 또 그거 받아들여지면 또 여러분들께 소정의 또 이제 마일리지 이런 적립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고요.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시거나 또는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좀 빠르게 우리가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들께 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우리가 공식 런칭 행사를 하면서 컴퓨터에 한해서 할인 행사가 좀 진행될 거고요. 또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예쁜 시계줄을 옵션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강사부가 선택한 CR4 다이빙 컴퓨터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콜 띠리릭.